자, 시작할게요. 해드릴게요. 오늘까지만 다니시면 돼요. 저희는 뭐 어줍잖게 단축시키지 않아요. 그냥 끝 0. 0 만들게요. 0. 자, 하겠습니다. 원리합계 가볼게요. 자, 일단은 원리합계 뜻을 알려면 여기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원리합계라는 게 줄여서 말한 건데 원금과 이자를 줄여서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더한다 해서 원리합계라고 쓰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제일 많이 적용되는 데가 어딜까요? 은행이죠. 그 은행에서 이제 원리합계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크게 일단 두 가지 용어를 아셔야 돼요. 바로 일단은 원금을 아셔야 되고 이자 중에서도 바로 월이율과 연이율을 아시면 돼요. 월이율은 매달 이자를 주는 거고 연이율은 1년마다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N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얘는 바로 뭐다? 기간을 뜻한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배울 텐데 기수불과 기말불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는 거야. 일단 용어부터 뜻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게 어디에 적용되고 어디에 그거를 사용할지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원금은 문제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매달 얼마씩 일정한 금액을 뜻해요. 그래서 원금은 항상 일정하다, 일정한 금액이 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정한 금액 10만 원씩 몇 년 동안 월이율 몇 %로 은행에 맡길 거다라고 하면 몇 년 뒤에 나는 얼마를 모은 것과 같겠나라고 계산할 때 바로 일정한 금액을 뜻합니다. 그럼 월이율은 뭐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R이라는 걸 단어를 쓸 텐데 R%로 나오니까 연이율이 됐든 월이율이 됐든 이 R%는 문제에 적용할 때 항상 100분의 R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문제에서는 100분의 R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간은 조금 조심하실 게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월이율을 주면 개월수를 넣어야 되고요. 문제에서 연이율을 주면 연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월이율 알려준 다음에 5년 동안 넣을 거다. 그럼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5라고 쓰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이율을 주면 5년이라고 주면 60개월로 넣어야 된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얘도 월과 연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기수불과 기말불이 뭐냐라면 여러분 우리 깃발 들고 앞에 가는 애를 기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맨 앞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 기수불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재밌게 설명한 거고 매월 초, 매년 초를 뜻해요. 매월 초 그리고 매년 초. 기말은 그럼 딱 봐도 반대겠죠. 매월 말, 매년 말을 뜻해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기수불과 기말불은 문제에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방금처럼 여러분들 혹시 할부 아시죠? 할부. 여러분들 뭐 엄마가 뭐 살 때 할부 3개월로 해주세요, 5개월로 해주세요 하잖아. 그럼 그런 것처럼 할부를 낼 텐데 그거를 매월 초에 갚냐, 매년 말에 갚냐, 매월 말에 갚냐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자, 그럼 왜 공식이 달라지느냐를 배우기 전에 이제 먼저 또 하나를 배우셔야 돼요. 두 가지를. 바로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배울게요. 아마요, 뭐라 그래야 돼? 이 원리합계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 마지막으로 그냥 설명 듣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뭐 더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배웠었고 학교에서 다루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어차피 잊으셔도 돼요. 자, 일단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거든요. 단리법은 뭐냐면 우리 단수를 뜻해요. 영어에서 단수, 하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한 번만 준다 해서 단리법이라고 하고요. 복리법은 중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중복해서 준다라고 해서 복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자를 한 번씩 주는 걸 단리라고 하고요. 이자를 중복해서 준다라고 해서 우리는 복리라고 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다 복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단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단리와 복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1월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2월이고 여긴 3월이고 이렇게 가서 쭉 12월이 됐다고 칠게요. 자, 여기에 누구로 할까요? 자기 좀 돈을 좋아하시는 분. 인영이로 갈게요. 자, 우리
우리 인영이가 너무 빨간색 없었어. 자, 인영이가요. 제가 은행이에요. 인영이가 고객이고, 인영이가 와서 저랑 뭐를 계약했냐면 2024년 1월 1일부터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0만 원씩, 만 원씩으로 할게요. 만 원씩 이자 50%로 월이율, 그것도 월이율 50%로 저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인영이는 매월 무조건 저한테 만 원씩 내야 돼요. 그 대신 내가 이자를 무조건 50%를 쳐서 줄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1번은 단리로 계산을 할 거고요. 2번은 복리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단리와 복리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잘 보세요. 1월이 됐어요. 그러면 인영이는 저한테 만 원을 투자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인영이가 만약에 매월 초에 돈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매월 초.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단리는 뭐냐면요. 얘가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나는 저 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얼마를 주는 거죠? 5,000원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5,000원이 2월 달에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인영이가 2월 달에 만 원을 넣겠죠. 그럼 2월이 된 시점에 인영이 통장에는 25,000원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자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영이가 만 원을 넣기 때문에 저는 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럼 결국 3만 원이 될 거고요. 거기다 인영이가 또 3월 달에 만 원을 넣을 거니까 3월 말에는 아마 4만 원이 돼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인영이가 뭘 하든지 간에 어차피 저랑 계약한 금액은 만 원에 대한 이자였기 때문에 항상 이 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복리예요. 단리.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식이 뭐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 A는 인영이가 항상 저에게 일정하게 주는 돈 만 원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R은 이율을 뜻해요. 바로 50%겠죠. 그리고 이 N은 뭐예요? 기간을 뜻하겠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는 얘들아 어쨌든 만 원을 몇 번 넣을 거예요? 12번 넣을 거잖아요. 12월까지 저랑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까 즉 이 12번에 대한 이자를 차곡차곡 5,000원씩 몇 퍼센트 주면 돼요? 12번 주면 된다. 그래서 단순하게 기간 곱하기 이자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기했다 치면 A 더하기 ARN이잖아. 그럼 잘 봐. 원래 금액의 50%를 12번 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원래 금액의 50%를 12번 주면 된다. 즉, 원래 금액이 얼마였어요? 만 원이었는데, 만 원에 대한 50%를 12번 주면 된다 이거지. 왜? 이자만 모아서 한 번에 준다라고 생각하면 5,000원씩 12번 모아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인영이가 12번 동안 만 원 낸 거에다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단위일 때는 A 곱하기 1 플러스 R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거나? 근데 이제 복리가 왜 무섭냐면, 자, 이걸 그대로 복리로 계산해 볼게요. 복리로 계산하면 같은 거예요. 만 원을 인영이가 넣었어요. 그럼 저는 이자를 5,000원 쳐서 15,000원 주겠죠? 그리고 인영이가 통장에 만 원을 넣었어요. 그럼 똑같이 2월이 됐을 때 25,000원이죠.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5,000원은 누가 줬어요? 은행이 줬잖아요. 은행이 너 나한테 만 원 줬다는 이유만으로 5,000원을 줬잖아요. 이건 꽁돈이잖아, 인영이 입장에서. 그리고 은행 입장에선 뭐예요? 손해예요. 왜? 인영이가 만 원 줬지만 난 5,000원을 내 돈 준 거거든? 그치? 그럼 25,000원에 5,000원은 내가 꽁돈으로 준 건데 충격적이게도 그 다음 달에 이자를 뭘 줘요? 25,000원에 대한 50%를 주는 거예요. 즉 12,5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요? 37,500원이 되겠죠. 거기다 인영이가 다시 만 원을 넣어요. 그럼 47,500원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47,500원에 대한 50%를 이자로 주는 거예요. 즉 23,000원 꼴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달에 얼마예요? 거의 7만 원 돈이 되는 거예요. 7만 원 돈. 그럼 얘들아 잘 보세요. 똑같이 1월에 계약을 해서 단리와 복리만 해봐도 4월 달 됐다고 치면 여기 아까 4만 5,000원이죠.
45,000원에 10,000원 더 넣어서 55,000원 됐는데 여기다가 마지막 10,000원까지 넣으면 80,000원이고 여긴 55,500원이에요. 엄청 차이 나죠. 그럼 얘가 계속 가다 보면 12월엔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이거죠. 12월에는 원래 금액 곱하기 50%에 대한 N승이 된다라는 거야. 왜? 50%씩 N승. 준 거 또 주고 준 거 또 주고 그래서 왜 중복이야? 내가 5,000원 줬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또 주는 거야. 중복해서 이자를 주는 거야. 내가 내 꽁돈 줘서 이 새끼가 자본이 늘었는데 그것마저도 개 돈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50%를 또 이자를 주잖아. 그래서 얘가 이자를 중복해서 준다 그래서 바로 복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1억이라고 생각해봐. 1억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50%가 졸라 센 건데 1억이었다면 벌써 4월까지만 가도 얼마예요? 장난 아니죠. 거의 7배가 늘었어요. 7배가. 50%니까 그나마.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땐 다 복리였어요. 우리나라가. 단리가 없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엄청 좋았거든. 근데 지금은 복리가 없어요. 나라가 많이 힘들어져서 다 단리고, 단리도 요즘에 한 퍼센트가 한 3% 돼요. 금리가.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 아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단리, 복리 공식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단리에서요. 이걸 10,000원씩 내는 거니까 10,000원에도 11곱 하는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11을 곱하다뇨? 그러니까 10,000원씩 매달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가 마지막에 모인 돈이에요. 10,000원씩 해서 마지막에 모인 돈. 무슨 말이야? 내가 이해를 못했나? A가 10,000원 아니에요? A가 10,000원이죠. 우리가 매년 초에 똑같은 금액을 넣을 거니까. 10,000원. 10,000원을 12번 넣잖아요. 그리고 그럼 10,000원에 120,000원에다가 그 10,000원에 대한 5,000원짜리를 12번. 근데 조금 안 나오지 않나요? 네? 왜요? 그래서 그 이자 준 거가 12번 곱한 거 아니에요? 응. 맞는데? 10,000원. 오씨, 잠깐만. 10,000원. 그리고 1 플러스 100분의 50에 12번. 그러면, 으씨. 때린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단리가 복리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기수불 기말부를 배워야 돼요. 자, 기수불 기말부 가볼게요. 자, 이번엔 누구 할까요? 이번엔 두 마리 있어야 돼요. 지우. 누구랑 누구? 누구? 서연이랑 은채? 자, 해볼게요. 기수불로 계산할 거고요. 기말불로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기수할래? 민서요? 그 여기를 은채라고 할게요. 자, 똑같이 계약할게요. 자, 저랑 계약을 뭐 했냐면 똑같이 이렇게 계약했고요. 그리고요, 매월 초, 이거는 모르죠. 사람마다 달라요. 매월 초일 수도 있고 매월 말일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갑니다. 금리는 똑같이 50%로 할게요. 자, 여러분 갑니다. 잘 들어오세요. 잘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야 되는 이 생활의 지혜가 하나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1월 달이 됐습니다. A1이라고 할게요. 이번에 A1. 됐죠? 1월 1일. 서연이는 늘 1월 1일에 돈을 넣기로 했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그 돈을 언제 확인하냐면 1월 1일 다음 날 확인을 할 거야. 그럼 내가 은행이니까 민서연 돈 넣었네? 그거에 대한 뭘 줄 거야? 이자를 지급할 거야. 그래서 첫 달에 A1 주면 A1에 대한 이자를 1 플러스 R이라고 두게. 자, 원래 원금에 이자 줬잖아요. 그쵸? 통장에 마지막에 찍혀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원금에 이자가 찍혀 있을 거잖아. 자, 그리고 서연이는 2월 1일에 또 돈을 넣었어요. 그럼 저는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또 줄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1 플러스 R에 N승 이렇게 2승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봐. 그럼 이게 쭉 해서 서연이가 12번 마지막 달에 또 원금을 넣었잖아요. 그쵸? 원금 A1을. 그럼 여기다가도 또 이자를 주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 건 뭐냐면 서연이가
원금을 몇 번 넣었어요? 12번 넣었죠? 이자 몇 번 받았어요? 12번 받았죠? 왜?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0일이었으니까 12월 1일에 마지막으로 돈을 넣으면 12월 2일 날 저는 돈이 들어왔다는 걸 확인하고 이자를 줄 거거든요. 그리고 저랑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다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원금은 12번 넣었고 플러스 이자도 12번을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은채로 한번 가볼게요. 은채는 매월 초에는 돈이 없어서 항상 매월 말에 돈을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 1월 31일 날 은채는 똑같이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1월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자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다음 달에 이자가 들어온 걸,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줄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1월 달, 1월 31일에 통장에는 뭐만 찍혀 있어요? 은채가 넣은 원금밖에 안 찍혀 있어요. 됐죠? 자, 2월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에다가 이자를 드디어 처음으로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쵸? 그럼 쭉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12월 31일에 마지막으로 은채가 A1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그걸 언제 확인하죠? 2025년에 확인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 나 언제 얘랑 계약했어? 끝나?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죠. 그럼 내가 25년도에 24년 12월 31일에 원금 들어온 걸 25년도에 계약이 완료한 상태에서 은채한테 이자 줘야 돼, 말아야 돼? 주면 안 되죠. 계약은 끝났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는 원금을 몇 번 넣어요? 똑같이 12번 넣어요. 1월 말마다. 하지만 이자는 몇 번 받아요? 11번 받아요. 그래서 바로 기수불과 기말불은 정확하게 이자가 한 번 차이 나요. 왜 11번이죠? 말했잖아요. 12월 달에 원금 넣은 건 이자를 못 받아요. 1월달에도 안 받았나요? 에? 어떤 거요? 1월달에도 안 받았나요? 아니죠. 11월 달에 넣은 걸 12월 달에 받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월 31일 날 넣은 건 2월 1일 날 받은 거야. 그 다음 달엔 받은 거라고. 단지 맨 마지막 12월 달에 대한 걸 1월 1일에 안 받은 것 뿐이라고. 그럼 12월에도 이자는 받은 거예요? 12월에는 11월 분량을 받았겠죠. 11월 달 걸 받은 거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전 달에 대한 원금을 받은 거야. 그럼 12월 달은 다음에니까 받으면 안 되잖아, 이자를. 계약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한 번 차이 난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기수불, 기말불 공식을 써보겠다, 이거. 여러분, 기수불 공식이 뭐예요? R분의 첫째 항이 뭐예요? 첫 달에 이자 받았으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고요. 기말불은 뭐가 됩니까?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내가 등비수의 합공식 있었죠? 등비수의 합공식. 자, 여기가 못 쓰는 칸이었죠? 첫째 항 쓰는 칸이었죠? 첫째 항. 근데 얘는 첫째 항이 뭐예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얘는 그냥 A야. 왜? 왜? 말했잖아요. 기수불은 첫 달에 원금과 이자까지 한꺼번에 받는 반면 기말불은 첫 달은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니죠. 첫 달 걸 2월 달에 받고 2월 달 걸 3월 달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지 12월 달 거는 그 다음에 1월 1일 달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첫째 항이 A고 공비는 똑같잖아. 자, 얘가 2승 이렇게 갈 거니까 1 플러스 R이죠. 아까 등비수의 합공식이 뭐였어요? R-1분의였죠. 그쵸? 1-R분의 나. 근데 R이 바로 1 플러스 R이 되니까 저기서 1 빼면 R만 남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거를 많이 물어봐요. 등비수의 합공식은 왜 1-R인데 왜 1이 사라집니까? 왜 R-1인데 왜 1이 사라집니까? 그러면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요.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거는 이 R은 이율입니다. 이율, 퍼센트예요. 그래서 항상 100분의 R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N은 기간, A는 내가 매달 내는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 전 기수불 기말불이 이 문제집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라고 하면 몇 쪽이야? 199쪽에 써 있죠. 적립금 매년 초 매월 말 옆에 화살표 돼 있죠. 기수불 기말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끔가다 이제 요것도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 선생님 적금하고 예금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 적금하고 예금의 차이점은 뭐야? 이걸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교육을 배우는 이유가 나중에 상식을 배우는 거야, 나중에. 자, 예금은 뭐지? 그치. 내가 한 번에 통장에 2억이 있어. 그럼 어떻게? 은행에 2억을 한 방에 줘. 그 다음에 너 나한테 5년 뒤에 이자랑 원금 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예금 같은 경우는 단리 아니면 복리를 따라갈 뿐이야. 기수불 기말불이 의미가 없지. 왜? 나는 한 방에 돈을 줬잖아. 지네들이 그거 갖다 뭐 투자를 해서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2년 뒤나 5년 뒤에는 나한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줄 텐데 그걸 단지 단리로 줄 거냐 복리로 줄 거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적자가 무슨 적자야? 쌓을 적자지. 금이 돈이잖아. 나눠서 갚는 거야. 나눠서 주는 거고 나눠서 은행에 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뭐가 중요하다? 기수불이냐 기말불이냐가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항상 문제는 기수불과 기말불 또는 단리 또는 복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까? 그건 아니야. 문제는 어떤 문제도 있냐면 예금과 적금이 같다고 둘 때가 있어. 그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이 뭐예요? 연금? 혹시 아빠가 공무원이신 분? 없어요? 자, 연금이 뭐예요? 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면 30년 동안 근무를 하고 끝나면 지금까지 당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주는 거야. 왜? 직업이 없으니까. 그 대신 이 돈 갖다 생활하십시오 하는 게 바로 연금이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연금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바로 뭐냐?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이 있어. 일시 상환은 뭐야? 우리 일시불이지. 그게 뭐야? 내가 이러는 거야. 인영이가 이제 선생님 강사, 학교 선생님을 한 30년 했어. 교장까지 하다 나왔어. 그럼 이제 나와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나이 한 70에 허리 꼬부랑꼬부랑 돼가지고, 아유, 뭐 할까, 막 이러고 있어. 그때 이러는 거야. 은채가 나타나서, 야, 너 교사 생활 했잖아.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연금을 탈 텐데, 너 한 번에 돈을 받아 이러는 거야. 왜? 그럼 너 한 번에 예를 들면서 연금 10억을 받아서 땅을 사, 아니면 건물을 사, 이래도 되는 거고. 근데 인영이는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뭐 그 건물 사서 얼마나 살겠다고. 나 그냥 매달 죽을 때까지 얼마씩 받을래? 라고 하는 게 분할 상환이라고 보면 돼. 근데 얘들아, 일시 상환과 분할 상환. 당연히 용어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만큼의 연금이 있어. 이거를 한꺼번에 받나 분할해서 받나 어쨌든 마지막엔 총합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빵집에 갔는데 이만한 바게트 빵이 있었어. 근데 서비스로 요만한 고로케를 하나 주겠대. 근데 그 사람이 이러는 거야. 아, 나는 이 빵을 하나를 통째로 다 살 테니 고로케 하나를 한꺼번에 다 주십시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오늘은 배가 불러서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10번에 나눠서 받겠다 이거야. 빵집에 와서. 그 대신 조건이 있는 거지 뭐? 고로케도 10등분해서 달라 이거야.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는 11이 지났을 땐 하나하나를 받나 10등분해서 한 조각씩 받나 합쳤을 때는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연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너가 지금까지 받을 돈이 매달 10만 원씩인데 그것도 50년 동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50년 동안 받기로 했어.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단리가 됐든 복리가 됐든 그걸 통해서 받은 게 일시상환이고 그거를 일정하게 나눠서 받는 것을 기수불, 기말불, 적금이라고 하는데 일시불로 받나? 어때? 한꺼번에 받나? 똑같아야 된다라고 두는 게 바로 연금 문제다라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당장 그 개념 노트에는 삼각함수까지밖에 없는데 이거 완료되면 이제 미친 듯이 편집하고 있거든? 그럼 등차 등비에 다 있어. 이거 하나 더 있어, 얘들아. 여러분들 크게 네 문제예요. 예금, 적금, 연금. 그리고 하나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상환이 있어요, 상환. 상환이 뭐예요? 돈을 갚는 걸 뜻하거든요. 여러분들 엄마한테 아이패드, 핸드폰 사줘 이러잖아. 그럼 가가지고 뭐 물론 한 방에 뭐 돈을 모아놓으셨다가 한 방에 결제해도 되지만 엄마들 어때? 뭐 5개월에 할부로 해주세요 이러잖아. 그치? 그것처럼 이 상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돈이 없지만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다 이거야. 그럼 내가 이 3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갚기 위해서 도대체 1년 동안 매월 몇 %로 얼마씩 모아야지 내가 1년 뒤에 이 노트북 한 대 값을 모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상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를 풀고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 상환은 학교 시험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기수불, 기말불, 예금, 적금, 단리, 본리는 그냥 숫자 넣으면 바로바로 답 나와요. 그냥 공식 읽고 이거 기말불이다. 이거 예금이다. 이거 단리다. 이것만 보면 돼. 근데 이제 상환이랑 연금은 솔직히 말하면 학교 시험에선 출제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원리합계가 지금 빠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 작년 이대부고 2학년에서도 원리합계는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겠죠. 어떤 선생님은 프린트라도 줘서 풀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등비 수열부터 먼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시작. 이거 재밌지 않나요? 이 원리합계? 와, 씨, 어떤 한 새끼도 동요를 공감을 해주질 않네. 너네 있잖아, 다 꺼져. 어제 숙문회들 때문에 엄청 웃겨가지고. 어제 숙문회 잠시 재미난 얘기 해주자면 어제 이거 마이크 키면 안 돼. 녹화하면 안 돼. 좀 이따가 해줄게. 녹화 안 될 때. 부원장님한테 이르겠다고 막 이러더라고. 이건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정의. 10초. 선생님, 네. 이거 등비 수열이랑 등차 수열할 때 가끔 노가다가 더 빠른 경우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항해 수가 적을 때. 항해 수가 적을 땐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올해가 2024년도잖아요. 2024번째 구하라고 할 거예요. 진짜예요. 모의고사는요, 늘 등차 등비는요, 그 연도 따라가요. 2024번째 한 구하시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노가다 뛰는 경우는 학교 시험엔 나오진 않아요. 자, 할게요. 6-2번을 설마 이걸 진짜 막 곱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성질을,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일반항을 세울 수 있죠. 뭐 곱하기? 2000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첫째 항이 2000인데 2분의 1씩 곱해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계속 값이 줄어든다라는 거야. 근데 그 번째들을 다 어떻게 할 거래? 곱할 거래. 그럼 얘들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곱하면 곱할수록 어쨌든 값은 커지거나 작아질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값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 말 뜻은 이거를 무한히 곱해서 n번째까지 곱한 걸 tn이라고 하는데 이 값에 뭘 찾아달래? 최대값을 찾아달래. 그 말 뜻은 뭘까? 이게 곱해지고 곱해져서 얘들아 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예를 들면 잘 봐. 2, 4, 8. 자, 공비가 2거든요. 공비가 2인 항들을 다 곱하면 점점 값이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16, 8, 4, 2.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면 당연히 숫자들은 아직까지는 양수고 1보다 다 크니까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는 건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얘가 이제 1을 지나서 공비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되는 순간부터, 즉 여기까지 곱한 거 다음부터는 곱할수록 값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 말 뜻은 공비가 뭐 될 때부터 이 전체의 곱의 값은 줄어든다? 1보다 작아질 때부터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게 몇 번째래요? 최대가 될 때를 찾아달래. 결국 얘가 뭐가 됐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마지막이더라 라는 거지. 언제까지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겠냐라는 거지. 자, 그럼 얘가 2000에 거의 비슷하면 되겠네. 2의 10승이 뭐죠? 1024. 아직까지 나눠도 1점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2의 몇 승이 됐을 때? 11승이 됐을 때 2048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럼 답은 뭐가 됩니까? 11.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사실 몇 번을 해볼까? 요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뭐 7-3번 해볼까요? 시작. 아하, 그거를 설명 안 했군요.
자, 10초. 이거는 제가 물론 설명을 하나 안 한 것 같네. 자, 끝낼게요. 제가 뭘 설명 안 했냐면 설명 안 한 건 아니고 아마 여러분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두는 게 현명하다 그랬죠? A-D, A 플러스 D였어. 그거의 장점은 뭐라 그랬지? 더했을 때 공차가 사라진다는 장점을 이용하는 거야. 그럼 등비 수열도 세 개의 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당연히 A, B, C라고 둬도 되지만 현명한 건 뭐다? 얘를 예를 들어서 B라고 두면 얘는 R분의 B, 얘는 BR이라고 두는 게 좋다라는 거야. 왜? 그럼 곱하면 R 값이 소거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럼 문제에서 지금 A, B, C가 뭐래요? 등비 수열 이룬다 그랬으니까 B제곱은 AC다라는 거 등비 중앙 하나 쓸 수 있고. 그래서 세 수를 이렇게 둬버리면 문제에서 뭐 알려줬어요? A, B, C 값을 다 더한 게 뭐고? 3분의 7이고 다 곱한 게, 이거 잠깐만, 이거 다 불러주고 굳이 할 필요 없으면 안 할래. 이거 혹시 풀이 필요해요? 없습니까? 나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답이 뭐 나오죠? 9분의 91 나오면 정답입니다. 아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8-1번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요거 또 문제를 푸는데 꿀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왜 꿀팁이라 그래? 왜 꿀이지? 달달해서? 달짝지근해. 더 달달한 거 없나? 초코팁 이런 거. 저 유튜브 할까요? 저 소통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저 혼자? 댓글방은 조용한데 혼자 떠들고. 리액션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대장님 받아요. 네? 대장님 받아요. 그래, 알았어. 예전에 한 번,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이 새끼들이 막 아프리카로 하니까 막 신발 풍선 쏘더라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기가 없었잖아. 밴드 자체가 처음에는 되게 혼란스러웠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거밖에 당장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유튜브는 또, 그거 아시죠? 유튜브는 라이브 하려면 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 유튜브 라이브 하려면 그 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나때요? 그러세요. 선생님 내 비번 걸고 하신 거예요? 어떤 거요? 그치. 그거는 이제 애들한테 문자로 가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 그 유튜브를 지금 채널명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괜찮지? 근데 이게 안 되잖아. 손의 호승. 특수문자는 돼? 저거가 채널명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내가. 근데 채널명이 안 되잖아. 자, 할게요. 8-1번. 자, 이 문제를 푸는데 꿀팁 하나 드릴게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풀 때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을 계산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뭐냐면 첫 번째가 27이래. 그냥 생자 길이가. 그럼 그 다음 번째는 27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요? 3분의 1로 줄겠죠? 그러면 그게 몇 개가 나와요? 그게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얘가 18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27의 3분의 2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곱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걸 바로바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칙이 안 보인다라는 거지. 이게 나중에 가면 가지수에 가지수가 퍼지고 가지수가 펴지고 계속 가는 것들도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삼각형 안에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을 안에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있을 때는 뭐가 꼭 중요하냐? 이건 지금 막대기가 또 막대기로 쪼개지고 막대기가 막대기로 쪼개지고 나무가 나뭇가지로 퍼지고 나뭇가지가 나뭇가지로 퍼지는데 나중에 가면 이런 삼각형들에서 넓이뿐만 아니라 높이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한 변의 길이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스럽거든요. 왜? 넓이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뭔가 값이 줄어들고 늘어나는데 높이나 이런 것들은 비례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게 꿀팁이냐면 항상 길이와 개수를 제발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길이와 개수를 분리하자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맨 처음은 27이잖아요. 그럼 27 곱하기 3분의 1이 첫 번째 시행했을 때의 조그만한 길이에요. 그게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고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1회예요. 그럼 2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의 다시 3분의 1이 될 거니까 27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면 2개가 되니까 2의 2승계가 된다. 이게 바로 2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요, 항상 길이와 개수를 구분해 내시는 게 엄청난 꿀팁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그냥 이 값만 보면 무슨 뜻인지 뭐가 헷갈리는지 알아? 막 20번째 구하래. 그럼 도대체 얘가 몇 개 나왔는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눈에 보면 당연히 이거는 꼴랑 첫 번째 이렇게 2개로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4개가 보이니까 망정인데 저 뒤에 갔을 때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개수가 늘어나는지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쪽은 길이, 넓이, 면적, 둘레 이쪽만 나타내고 이쪽은 항상 개수. 2개였다, 4개였다, 그 다음엔 8개였다. 이렇게 해서 뭔가 개수도 규칙을 찾아놔야 나중에 저 밑에 가서 A 몇 번째를 찾으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요. 일반항. 그러면은 얘를 항상 값으로 찾던 애들은 그때 이 면적이 되려면 이 개수가 몇 개지? 혼란이 오는 거야. 왜? 나는 이걸 계산한 것들만 썼거든. 그 값만 항상 구해놨었거든. 근데 나중에 가면 이 값을 알려줬을 때는 얘를 모르거나 얘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길이, 면적, 부피 이런 것들 다 있을 거고 이쪽은 항상 그게 몇 개 나오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2의 1승계, 2의 2승계 또는 3의 1승계, 3의 2승계 그래야지 나중에 가면 이쪽은 등차 수열이 되거나 등비 수열이 되거나 할 때도 있고 이쪽도 딱 봐도 규칙이 보이거든. 그럼 여기는 등비 수열의 규칙으로 퍼진다라고 쓸 수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들 풀 때 저렇게 구분해내는 거 나중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게 지금 꼴랑 위에 필수 유형이랑 밑에 2문제밖에 없으니까 지금 망정인데 정말 복잡한 것들은 원 안에 원도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점점 뽀글뽀글 해지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되면은 그게 면적이 바로바로 안 보여요. 개수로 가야지. 아셨죠? 답은 뭐가 나옵니까? 8-1번의 답은 499.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뒷장은 제가 9-3번을 했으니까요. 굳이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다. 요거 한번 그냥 구해볼까? 9-1번 그냥 풀어봐봐. 9-1번. 이거 정석대로 풀려면 그 위에처럼 풀어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대가리 깨진다니까? 자, 5초. 자, 끝.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야? 21. 두 번째는 63에서 21 빼니까 뭐나? 42. 그럼 등비수니까 2배 차이 나네? 그럼 요 2배가 84가 나와야 돼. 근데 이 84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내가 찾고자 하는 x에서 42인가? 몇이었지? 60? 3 뺀 거죠. 그럼 x는 따라서 몇이다? 147. 이렇게 나오겠네.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거 규칙 모르면 위에 봐봐. 등비수열 학공식 이거 백날 쓰고 막 나누고 난리 나야 돼. 아셨죠? 뒷장 넘어가 볼게요. (10-3번) 시작.
자, 10초. 자, 끝. 요걸 알려면 일단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제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문제 풀고 이제 주간 테스트 봐야 되니까. 이것도 증명해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그 C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첫 번째부터 등차냐 두 번째부터 등차냐 증명해 드렸죠. 왜? 아시다시피 두 번째부터 등차수의 합공식 쓰면 마지막에 첫째 항을 따로 더해 줘야 되는데 그게 상수 부분을 뜻하니까. 그러면 등비수열도 똑같아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아까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전개해보면 A1 R의 n승 마이너스 A 그리고 R-1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하트 모양으로 쪼개면 R-1분의 A1 R의 n승 마이너스 R-1분의 A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R-1분의 A1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걔가 상수일 테니까 걔를 A로 치환하고 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상수로 취급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등차수열은 n에 관한 2차식이었다면 등비수열은 R의 n승에 관한 n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A와 B가 뭐일 때 더했더니 0일 때와 더하지 않았을 때 0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더했더니 0일 때와 더했을 때 0이 아닐 때로 나눠져. 그래서 그 위에 써 있죠. 그 뭐 B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써있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A 더하기 B가 0이면 A 더하기 B가 0이 아니면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번 A랑 B랑 더했더니 0이 되면 얘는 첫 번째부터 등비수열이에요. 하지만 A 더하기 B가 0이 아닐 때는 첫 번째 항은 왕따 시켰고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여기가 n승이다 라는 거야. 이것도 애들이 많이 놓친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10-3번이었잖아요. 10-3번에 SN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2에 n-1승 빼기 1. 그럼 얘를 굳이 이런 모양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 빼기 4이기 때문에 얘 자체가 A고 얘 자체가 B다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더했더니 어때요? 0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1, 3, 5, 7, 9 이렇게 더할 건데 몇 번째 항까지야? 11. 이렇게 더할 텐데 여기서 얘는 왕따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부터 등비수열일 거니까. 그럼 첫째 항은 무조건 누구를 믿어라? S1을 믿어라. 1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온다라는 거지. 어디요? 아, 식 자체가요? 식 자체가 더하기였대. 그러면은 얘 A1은 누굴 믿어라? 5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어떻게 찾는다? SN에서 SN-1을 빼라라는 거지. 애들이 또 신기하게 SN에서 SN-를 뺄 때 등차는 안 헷갈리거든? 근데 등비 또 오지간히 못하는 애들도 많더라고. SN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SN-는 저기다 N-를 넣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들이 뺄 거란 말이야. 그럼 일반항이 나오는 건 맞고 그 일반항은 두 번째부터라는 사실도 알아. 그러면 요거 어떻게 빼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말했지. 요럴 때는 뺄 때는 누구로 묶어줘라? 작은 걸로 묶어줘야 된다. 얘가 더 작으니까 얘로 묶어주면 앞에는 2 남고 뒤에는 1 남으니까 일반항이 2의 n-2승 두 번째부터 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플러스로 A1은 S1이고 그거는 5라고 따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3 넣으면 뭐 나와요? 3 넣으면 2 나오잖아요. 그쵸? 3 넣으면 2의 1승이니까. 그쵸? 그리고 5 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5 넣으면 2의 3승이니까 공비가 4로
일정하게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직접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뭐가 나옵니까? 687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원리합계 한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은 일단 당장은 끝낼게요. 두 문제 풀 거예요. 미안, 한 문제가 아니라 11-2번, 11-3번 두 문제 시작. 둘 다 11-2번, 11-3번. 잘 생각해 보세요. 11-2번 갑과 을인데 기수분인지 기말분인지 월이을인지 년이을인지 (11-3번이) 연금이네요. 내일 학교 가나요? 아, 내일 모레구나.
11-3번이 제가 아까 말한 복리와 단리 그거랑 기수불과 기말불이 같다고 두는 문제죠. 어제 총괄평가 점수들은 다 잘 받으셨죠? 분석표와 함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도 다 잘 읽으셨죠? 네. 자, 끝낼게요. 일단은 갑이랑 을을 분석 한번 해봤어. 월이율로 같은 이율로 48만 원씩 A1씩 매월 초인가요? 월이율이니까 2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금액은 어때야 된대? 같아야 된대. 그럼 시작할게요. 기수불이죠. 모분의 0.006분의로 가야겠죠. 0.6 넣으시면 안 돼요. 퍼센트니까요. 자, 기수불 공식이 뭐였어요? 이자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랬죠. 얼마씩? 48만 원 더하기 1.006 곱하기 1.006에 몇 년? 2년. 근데 이율은 월이율이었어요. 그럼 몇 개월? 24개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그거는 누구랑 같아야 되냐? 같은 이율로 얼마씩? A1씩 1.006 곱하기 1.006에 3년이면 36개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지. 그 두 개는 같아야 된대요. 그럼 가볼까요? 뿅. 자, 1.06에 24는 1.15니까 0.15. 그리고 36개월은 1.24니까 0.24. 그럼 공 두 개 가고 결국 48 곱하기 15는 A 곱하기 24. 그래서 없어져서 답은 30만 원씩 넣어야 된다라는 거지. 끝났지. 자, 두 번째 11-2번 가볼게요. 내가 매월 오케이 기말불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거를 그냥 4%의 이자로 복리로 한꺼번에 받으면 나는 어떨까라는 거지. 내가 말했지만 한 번에 받나 나눠 받나 합은 똑같아야 돼. 그럼 시작할게요. 기말불 공식 한번 써볼까요? 모분의 이율이 몇 퍼센트였죠? 연이율? 4%.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이거 A1이라 그랬니 여기? A1은 한 번에 받는데 그럼 요거부터 먼저 써볼까? A1을 복리면 1 플러스 4%면 0.04를 몇 개월? 한 방에라며. 맞니? 복리 맞았지? 그리고 10개월수를 안 썼네. 10년 썼네. 요게지. 요게 뭐예요? 한 번에 그냥 받은 거예요. 나 원래 금액을 4%로 10년치 그냥 한 번에 땡겨줘 라는 거야. 그럼 결국 A 곱하기 1.04의 10승인데 이거 몇으로 계산하래요? 1.5. 그러면은 얘가 A 곱하기 1.5라고 썼어요. 그럼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한 방에 꽝 하고 받은 거고 그렇게 받나? 매년 말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나? 금액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받는 걸 거꾸로 생각하자고. 내가 저축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저축한 금액이 한 방에 저축하는 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기말불 공식 써볼까요? 몇 퍼센트였어 얘들아? 이자? 몇 퍼센트? 똑같이 4%. 그러면 0.04분의 기말불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4의 10년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가 뭐 나오지? 아까 1.5라고 계산하랬나? 그럼 얘가 0.5가 될 거고 100을 곱하면 0.04분의 50이 될 거고 0 2개 결국에 1, 2, 5, 0, 2, 1.5 곱하기 A가 돼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0 가고 15로 나눠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A는 얼마가 됩니까? 뭐 나와? 3, 5, 2, 5, 5, 0, 0. 숫자 이렇게 들어? 약이야? 숫자 첫 번째 자리 발산해. 그러면 3, 8에 24, 3, 3은 9, 3, 3은 9, 3, 3은 9. 833만 원. 반올림 해봤자 버림되네요. 그러면 833만 원 되겠네요. 와, 이 사람 돈 많이 받는다. 그치? 자, 일단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대단히는 아니지만 수고하셨습니다.